반갑습니다. 네, 장 교수의 내교육 TV. 오늘 주제는 제가 지난번에 아직도 IQ 얘기하시나요? 이런 주제로 한번 그 영상을 올렸는데요. 아마 자녀 교육, 이런 부모님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아니면 또 교육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좀 연장선에서 조금은 더 본질적인 얘기,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네,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지덕체냐, 체덕지냐?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교직에 아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덕체 교육을 받아왔었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교육 모델, 서구 교육 모델을 바탕으로 제도화한 것이니까요. 지덕체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을 해왔죠. 저희도 초중고 12년 동안 기본 지력 기반 학습 체계, 인성에 대한 부분은 대안교육이거나 조금 서포트하는 쪽으로 했던 것이 사실은 실제적 현장의 얘기죠. 200여 년, 산업혁명 이후에 200여 년간 퍼블릭 스쿨 시스템, 공교육의 제도화가 거의 확립되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대량 생산 체제가 시작된 산업혁명은 특정 교과에 대한 학문 체계를 기반으로 동일한 건물에서, 동일한 시간 속에서,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체계화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대량 생산 체제에 맞는 적정 수준의 국가 인적 자원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 지덕체라는 부분이 이제 공고하게 된 하나의 좀 결정적 계기가 사실 산업혁명인데요. 물론 학교 교육이란 건 그 이전에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사실 이 지덕체라는 교육 모델은 이미 거의 2000여 년간 해왔던 시스템인데요. 과연 오늘날 인류의 학문은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지덕체가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화살표의 위로 체덕지가 맞다고 얘기를 할까요? 네, 정리는 끝났습니다. 인간을 생물이죠. 생명체죠. 그리고 보다 구분을 한다면 식물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동물이죠. 고등 동물일 따름이지만 근간은 동물입니다. 생명체에서 개체 자체가 박혀 있는 것을 식물이라고 하죠. 네, 식물입니다. 플랜츠라고 하죠. 개체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동물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움직일 동자를 쓰는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영어로 animal, 라틴어로 anima는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개체 생명체가 전체가 움직일 수 있으면 동물의 종으로 분류를 했고, 그렇지 못하면 식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생물학에서 가는 기본 분류를 떠올린다면 인간은 동물이죠. 개체 전체의 움직임이 충분히 훈련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죠. 다른 좀 동물들을 보면, 어미 뱃속에서 나오면, 짧은 시간에 걷고 뛰고, 자기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인간은 고등 동물인데, 우리 지금 신생아로 나온 아기가 저렇게 두 발로 설 때까지, 한 1년이 훌쩍 걸리죠. 몸 전체를 제대로 움직이려면 뭐 한 2, 3년은 걸리죠. 요즘은 두 발로 걷는 아이들이 이제 좀 1년을 더 넘어서 뭐 13개월, 14개월, 뭐 15개월까지도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랜 기간,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고양이 보통 새끼 나오면
뭐 이렇게 조금 있다가 이렇게 쭉 뛰어다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조금 있다가 이렇게 바로 저렇게 걷는 아기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성인 뇌 기능의 8, 90%를 갖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뇌가 자신의 몸과의 상호작용을 거의 빠르게 할 수 있을 만큼 뇌 전체가 몸과 상호작용이 셋업이 된 채로 나오는 거고요. 인간은 유전과 환경의 조합이라는 측면에서 뭐 아주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으나 그 유전자의 발현, 스위치가 온, 오프가 되거나 어느 정도 발현이 되느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첫 번째는 뇌 입장에서는 네, 우리의 뭐가 될까요? 몸이 되겠죠. 그래서 몸과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일어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네, 어디 처음에 누워있을 때는 이렇게밖에 못하죠. 네, 뇌가 명령을 해도 네, 몸이 말을 듣지 않죠. 파충류의 움직임을 떠올려 보시면 그 파충류의 뇌가 몸 전체를 움직입니다. 포유류의 움직임은 강아지, 고양이들은 사지를 막 쓰죠. 인간은 두 발로 걷기도 하지만 지구상 유일의 이족 보행 생명체죠. 그리고 저희가 이족 보행을 하면서 손에 말단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네, 사지의 말단을 움직일 수 있는 고등 동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그 시간을 제대로 몸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아이는 그 아이의 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백층을 올렸는가에 대한 질문에 인간은 여러분과 저 지금 성인의 뇌는 약 1.4kg의 뇌를 갖고 있습니다. 약 1,400g, 1,300에서 한 1,500g 사이 정도 되죠. 태어날 때 우리 아기들은 약 3, 400g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무려 한 4배가 차이가 나죠. 이 4배가 네, 성인의 한 18세까지 커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약 6세만 되면 이 거의 90%의 뇌 사이즈는 커집니다. 6세. 네,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 유치원의 나이대죠. 그때면 뇌 사이즈는 성인의 9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바로 감정을 네, 표출하고 그런 감정의 다양성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마치 파충류처럼 그 생명의 아주 위협의 기제에 집중해서 네, 두려움과 안정감, 이 상황에서 울고 웃고 배고프면 울고 네, 안정을 느끼면 포근함, 안전을 느끼면 네, 또 굉장히 웃고 그런 걸 볼 수 있죠. 감정 기제에도 발달의 단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말 그대로 파충류의 아주 생존 위협에 따른 감정 기제를만 갖고 태어나는 거고요. 시작은 움직임이니까 움직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한 두세 살 터울이 되면 자기 몸을 제대로 거의 다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발달은 신체의 발달입니다. 네, 그것도 몸뚱아리 전체에서 사지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사지의 말단을 우리가 아기가 한 1년 훌쩍 넘어서 두 발로 선다는 건 자신의 두 발로 시시각각 바뀌는 무게중심을 알아차려서 거기에 맞게 엄지발가락에 사지의 말단에 특정 엄지발가락에 힘을 딱 줘서 두 발로 제대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이에서 몸과 뇌와 엄청난 신호의 작용, 감각, 입력, 운동, 출력, 인체 몸의 모든 감각이 척수를 통해서 뇌로 입력되고 뇌에서는 기본 기능이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운동은 출력되고 감각, 입력, 운동, 출력, 뇌와 몸의 기본 메커니즘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체 발달이 충분히 일어나고 자기 몸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 터울에 자의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태어난 아이들이 거울 딱 비춰주면 얘가 나라는 걸 모르죠. 뭐 강아지 고양이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자신을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16에서 한 24개월 그 기간이 이제 자신의 몸을 충분히 움직이는 그 시간 과정에서 셀프 컨셔스, 자의식도 함께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죠. 남과 어떤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죠. 나를 알아차린다는 것. 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고유의 기제이죠. 로봇이 나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네, 학습한 거죠. 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식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움직임의 발달, 모션의 발달, 그 다음이 감정의 발달이죠. 네, 우리가 보통 정서 발달이라고 얘기하는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움직임의 발달, 감정의 발달. 그래서 감정의 영어 단어가 이모션이죠. E 플러스 모션입니다. 움직임이 내재화되지 않고 밖으로 출력되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쉽게 감정이 출렁거리는 이유를 떠올려 보시면 감정이 먼저냐, 움직임이 먼저냐, 네, 쉽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감정이 없는 동물이 당연히 있죠. 해파리 같은 게 감정이 있습니까? 네, 없잖아요. 감정은 진화적 기제에서 출현한 겁니다. 첫 번째, 신체 발달. 두 번째, 정서, 감정의 발달. 세 번째가 인지 학습의 발달입니다. 이 과정이 약 6세까지 1차 셋업이 일어납니다. 뇌 사이즈는 약 90%가 커지죠. 약 1kg까지 커집니다. 이렇게 셋업된 뇌를 갖고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뭐 하겠습니까? 2차 발달 단계로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한 6년이라고 얘기하는 기본 신체 정서 인지가 제대로 좀 균형과 통합 이렇게 된 뇌라면 이제 1차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초등학교에서 많은 이제 그 경험과 지식을 쌓게 되겠죠. 네, 경험과 지식이 다 필요합니다. 지구상 최고의 학습력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 많은 학습을 하는 건 너무나 좋은 거죠. 가장 안 좋은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겠죠. 인간은 프로그래밍 된 대로, 유전자의 설계대로 태어나서 성인기 발달 과정을 약 15에서 18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뭘 안 해도 그냥 그렇게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데 어떤 백층을 올릴 거냐는 다른 문제죠. DNA 자체가 백층의 설계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미 6세가 되면 백층 건물의 골조와 이런 것들은 다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본 셋업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12세까지의 6년은 어떤 시간일까요? 1층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막 하겠죠. 그리고 층마다 이런 엘리베이터 공사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안에 채울 수 있는 갖가지 이제 기능들이 막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12세까지 공사가 일어납니다. 단 하나를 빼고 말이죠. 그 단 하나가 뭐겠습니까? 네, 뇌에서도 총사령탑, 바로 전전두엽입니다. 뇌의 총사령탑, CEO 역할을 하는 이 전전두엽은 현재로는 20대 후반까지도 계속해서 발달한다고 할 만큼 뇌의 전체 기능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100층은 다 올렸어요. 층마다 기능은 다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을 보면 운영이 되고 있는 건물인데 우리가 에일리언 브레인, 네, 외국에서는 이제 외계인의 뇌, 우리는 사춘기라고 얘기하는 이 기간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마지막 공사 시기죠. 마지막 공사 시기라는 건 뭐지? 우리가 사춘기 시절에 겪는 뜻하지 않는 현상들이 있죠. 뜬금없는 생각들을 하고요. 과도한 그 뭔가 에너지, 감각의 분출이 지나칠 때도 있고요. 뭔가 선을 넘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들에 잠길 때도 있죠. 아주 깊은 내면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요. 또 굉장히 그 신체적인 분출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이게 말 그대로 그 전체를 조절하는 코디네이터, 조율자의 기능을 총괄 셋업하는 기간. 이게 바로 사춘기인데요.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 불이 났습니다, 건물에. 네, 불을 자동으로 끄는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돼야겠죠. 쿨러가 갑자기 막 나오고요. 방화벽이 이제 차단도 되고요. 그런 게 급박한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나의 뇌가 전체적인 뇌 기능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거는 기본 셋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평상시에 하는 어떤 일 이상의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보통 TFT를 만들죠. 그래서 7층의 기능, 33층의 기능, 99층의 기능, 각종 기능들을 다 묶어서 평소보다 훨씬 더 입체적인 어떤 프로세싱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조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몰입도 해야죠. 네, 그런 태스크포스의 기능들, 네, 그런 기능들은 사춘기 시절에 네, 발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깊은 생각을 하는 시간, 뜻하지 않는 내면의 어떤 성찰의 시간, 자신의 어떤 진로와 꿈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 네, 좀 어떤 기존에 했던 그 틀을 약간씩 벗어나는 네,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일 수도 있는 시간. 네, 어떤 백층을 올리겠습니까? 네, 6세 전에 어떤 신체 정서 인지의 발달을 순서대로 충분히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갔느냐. 그리고 6세 이후에 신체 정서 인지의 기본 셋업 과정을 토대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의 학습을 했느냐. 네, 인간의 뇌는 기본 두 개로 발달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복된 입력이 거의 90%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입성이에요. 네, 몰입하지 않는 뇌, 굉장히 두뇌 발달에 어렵죠. 페라리 같은 스포츠카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네, 집 근처만 몰면 되겠습니까? 고속도로를 달려야죠. 아우토반을 달려야죠. 달려봐야 나의 뇌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내가 알아차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대 시절에 두뇌가 기본적으로 성인기 발달 과정을 갖는 시기에 네, 고속도로를 달려보았는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겠죠. 지금까지 듣는 얘기를 토대로 보면 지덕체가 아니죠. 인류의 학문은 이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의 측면에 지덕체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죠. 체덕지죠. 특히 성인기 발달 과정에서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래 세대를 보면 우려스럽죠. 신체 관리 능력이 첫 번째예요. 움직임. 그런데 지금은 흙을 밟지 않는 인류의 첫 세대의 출현. 스크린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영상 세대.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 충분히 움직이겠습니까? 농경사회 비교해서, 수렵사회 비교해서 지금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까지 오면서 인간의 뇌에 있어서 가장 하락한 것은 신체 활동성입니다. 네, 미래 세대를 키우고 계신 혹시 분들, 또 그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 우리의 지구촌의 첫 세대에게 충분한 움직임을 갖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계시겠습니까? 네, 그런 충분한 움직임의 발달이 결여된 채, 그 다음에 정서의 온전한 발달을 기대한다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죠. 모션이 있고 이모션이 있는 겁니다. 생명 중추의 기제가 뇌 가장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림빅 시스템, 감정의 기제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몸, 마음의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그 바탕 위에 태도, 자기 조절력이 나오는 겁니다.
저 친구 참 태도가 좋구나. 네, attitude. 태도란 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 오랜 기간, 네, 행동의 반복과 또 어떤 감정의 결합이 반복되면서 어떤 새로운 무의식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태도입니다. 네. 학습이 필요하나 기본 신체 정서 인지의 단계별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네, 무의식에 내재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네, 인간의 발달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에 우리나라는 그럼 전통 교육은 어땠나? 네, 우리가 보통 뭐 고조선까지 가지 않더라도 삼국 시대만 떠올려도 고구려 벽화 그 어디에 이렇게 공부하는 벽화가 있습니까? 신라의 화랑, 네, 문무 교육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네, 이 지식 기반 인재 교육 방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통 교육은 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심신쌍수라고 하죠. 심신, 몸과 마음을 쌍수, 함께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민족 전통의 국가인재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서구 교육 모델, 지덕체 교육 모델을 대한민국이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심신쌍수, 이것이 오늘날 인류의 학문 체계가 이제는 제시하고 있는 채덕지보다 오히려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간 교육의 체계를 이미 갖고 있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지 새롭게 개발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내교학과에서 이 내교육이라는 학의 기본은 당연히 채덕지죠. 네. 그래서 인간의 두뇌 발달 과정에 대한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는 이유가 인간을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들여다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네, 지덕체, 채덕지를 주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